네, 절대전략 세워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CPI가 나오고 우리 증시는 환호를 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어떤 의미인가요?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인플레이션 고공행진할 때 밑으로 하락을 할지, 저 물가가 올라갈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지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우리 물가 말고도 다른 뭐 원자재 상품뿐만 아니라 원유, 특히 유가도 그렇고요. 이미 6월 달에 지난 유가도 6월에 지난 3월의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7월부터 빠졌거든요. 그리고 원자재도 이미 고점에서 다시 재차 상승하다 돌파 못하고 다시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상승 고가를 갱신 못한 우측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럼 유가뿐만 아니라 원자재도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라는 것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 물가는 당연히 하락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금리도 당연히 저성장은 고착화 국면은, 코로나 전에 저성장 고착화 국면이 지금 다시 고성장으로 바뀐 게 아니라 펀더멘털은 똑같은데 저성장이고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였는데, 돈이 많이 풀려서 일시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원래 펀더멘털도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 하락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물가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내려갈 거 보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결국은 추세를 하락했으면 실제로 추세를 거스를 수 있는 종목 이런 거는 아니면 그냥 시세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락하다가 반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차트가 보이는 엔비디아 같으면 340에서 100달러까지 내려와서 108달 내려왔는데요. 이미 상승으로 전환된 추세는 하락 끝나고 올해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방향을 위로 잡아버렸습니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하락의 어떤 거 보지 않고 추세가 일단 상승 반전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으로 보고 같은 매매의 방향을 같이 가셔야만 반등장뿐만 아니라 향후의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투자자들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하락이 끝나고 상승 반전됐다. 핵심적인 선도주들은 그렇게 보고 전체적인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선 하회하니까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시각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전문가님은 이미 바닥은 나왔고 돌아서기 시작했으니 그 추세를 거스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골자로 이렇게 한마디로 꼽아주셨네요. 오늘장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들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전체 내일 CPI가 둔화가 빠르게 되고 있어서 이제 그에 대한 물가는 당연히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전체적인 미국장도 우리장도 전체 좋고요. 그동안 우리 시장이 2,500을 잠깐 돌파했다가 2,37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지선까지 내려왔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등 구간, 특별한 이슈, 특별한 악재나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전환했습니다. 거기 전체 보시면 외국인들이 12월 9일날 8일날 만기 이후에 동시만기 9일부터 오늘 2,180억을 코스피 사서 이제 드디어 전환했습니다. 순매수로 누적이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내일 악재가 아니라 그냥 평이하게 예상대로 끝난다면 반전 추세는 외국인들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사지 않을까, 다시 돌아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반도체를 우리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성향이 같은 반도체지만 성향이 좀 다릅니다. 이 다른데 어떤 분은 삼성전자를 돈이 많으신 분들은 선호를 하고 돈이 적으신 분은 하이닉스를 선호하고 이렇게 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과 시가총액 이렇게 높은 하이닉스가 4등인데요. 그러면 이 1등과 4등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 시세가 반도체 업황하고 시세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 되고요. 반도체는 우리나라 GDP에서도 거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5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공부는 필수적으로
구체적으로 생산 과정, 칩이 생산하는 과정하고 가격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만 투자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오늘 1.1%대로 올라가고 6만 원으로 다시 왔는데 하이닉스 오히려 마이너스 났습니다. 하이닉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 장 좋은데도 마이너스가 났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물론 많이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팔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 문제들이 적자가 4분기에 1조 이상의 적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적자가 이렇게 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하고 있으면 반도체 투자를 잘 못하는 거죠. 하이닉스는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박리담에 적은 가격 마진이 적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데 그 마진 폭이 줄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조금만 마이너스 돌아서도 적자가 많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삼성전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 비밀 반도체가 안정적인 성장하는 평상시에도 6, 7% 내외를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비밀 반도체 쪽도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는 안 좋더라도 비밀 그리고 IT 그룹이나 마찬가지니까 IT 관련된 것도 휴대폰도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순수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업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실제 크게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하이닉스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하이닉스 업황이 반도체 업황이 상승 완전히 돌아서면 삼성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 산게 수익이 좋고요. 업황이 지금 나쁠 때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덜 깨진다. 하이닉스보다는. 이런 생각을 미리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적자 난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다시 내년 중반 이후는 돌아서기 때문에 업황이 그러면 지금은 가지고 있을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반등을 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삼성 SDI도 LG 엔솔도 계속 빠지다가 50만 큰 폭은 아니지만 삼성 SDI 같으면 거기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는데 반등이 3.7%, 2차 전지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3%, 일지모터는 5%, 3%도 이렇게 버스크가 3% 이렇게 반전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전지는 내일 FOMC가 금리를 0.5% 올리고 내년에 2월 달인가 한 0.25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동결한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금리 고금리에 대해서 동결이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면 어떤 산업이 수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돈이 필요한 산업이 수혜죠. 즉 돈을 빌려다 써가지고 하면 이자가 높으면 나가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돈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산업은 지금 반도체는 돈이 남아 돌아가고요.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대다수 우리 카카오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들도 벌써 이미 돈이 들어와서 남아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부터 돈이 남아 돕니다. 현금으로. 그런데 이제 새로 돈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죠. 그게 공장을 지금 막 짓는다든지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은 돈이 금리가 높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을 짓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금리가 동결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금리 동결과 하락의 수혜의 산업은 2차 전지 산업이다. 지금 공장을 지을 때 돈 필요한 건 2차 전지 산업밖에 없으니까 전기차 산업. 그럼 이쪽은 금리가 하락이라든지 동결이란 그 밑으로 나중에 피벗돼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이자도 부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을 계속 공장을 지으면 성장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가장 큰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 금리 동결에 대한 수혜다.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이제 반등할 때도 내년에 가장 좋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오늘 양봉이 떴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양봉이 뜬 상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심재권이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파동은 끝났다고 내일 정도 되면 확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 12평선 이상의 2401포인트가 12평선인데요. 2401포인트 12평선을 이틀 정도로 이상이 있으면 다시 위에 2480이나 2500 내로 돌파 시도를 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일봉상으로 조정도 이미 종가로 확인되면 일단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장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내일은 이제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올 테고요.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겠죠? 내일 좀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FOMC의 결과는 0.5%포인트 정도 올릴 걸로 보이고, 스탯은,
너무 과도한 기대를 못하게 어떤 뭐 긴축 얘기도 계속 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조절은 뭐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큰 호재 악재는 아닐 걸로 보이고 일단 불확실성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고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내년 상반기 정도 뭐 끝나면 금리는 동결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동결되면 가장 큰 수혜 업종들이 고성장 산업에 지금 돈이 필요한 그런 산업들이죠. 그 산업들은 실질적으로 금방 2차 전지 말씀드렸듯이 이쪽 실적이 성장되면서도 산업이 성장되고 금리 동결 이후에 되면 이제 악재가 좀 사라지는 이런 쪽은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거의 뭐 30% 이상 내려온 종목들이 많죠. 그런 고성장주에 매집을 해서 매집이라는 것은 분할로 하든 한 번 하든 가만히 사놓고 평가손익을 작은 평가소 1-20% 손해를 신경 쓰지 말고 있으면 큰 수익을 본다는 거죠. 저 위기 때 위기 리스크가 큰 때가 지금은 리스크가 클 때는 아닌데 일반인들 생각에 리스크가 아주 크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할 때 주식을 사놓고 매집을 해놓고 있는 전략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가장 저가에 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대로 매집해서 건드리지 않는 매집해서 좋은 주식은 장롱 속에 집어넣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지금은 좀 살 때다 이런 시각 가지고 계세요.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실적 성장주 위주로 지금은 사놓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의 절대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우는 진단 시간 활용해 주시고요. 또 4시부터는 유튜브에서 최태규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노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